로스팅 머신과 방법. 로스팅 머신. 이제 아까 그 로스팅실에서 보셨던 게 이제 로스팅 머신입니다. 아까는 기계를 봤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용하는 여론에 따라서 아까 저희들은 가스불을 넣었죠. 가스를 넣기도 하고 전기를 넣기도 하고 오일을 넣기도 하고 숯을 넣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안 되나?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되긴 되는데 타는 콩, 안 타는 콩 막 난립니다. 막 너무 차이가 크죠. 그래서 연기 심하게 날 겁니다. 그래서 가스, 전기, 오일, 숯 이런 걸로 하고 로스팅 방식에 따라서 직화식, 반열풍식, 열풍식이 있습니다. 자, 이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직화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삼겹살 굽는 걸로 예를 들어 볼게요. 삼겹살을 굽는데 이렇게 석쇠가 있습니다. 석쇠가 있고 여기 이제 고기를 올렸어요. 밑에서 이제 불을 떼는 거죠. 불은 빨간색으로. 불은 이제 이렇게 빨간색으로 띄는 겁니다. 그럼 요 불이 어떻게 됩니까? 고기에 닿죠. 이런 거를 직화식구이라고 합니다. 반직화식이 있습니다. 반직화식. 반직화식이라는 건 어떤 거냐 그러면 여기 이제 후라이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이 직접 닿진 않죠. 직접 닿진 않지만 이 불이 후라이팬을 가열시키지 않습니까? 가열된 후라이팬에 의해서 고기가 이렇게 굽히는 거죠. 이런 거 이제 반직화라고 합니다. 반직화. 이제 커피 같은 경우 여기 프라이팬 위에 구우면 그 무슨 방식입니까? 이게 이제 반직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뭐 미역국 같은 거 건지는 거 있죠, 망. 그게도 실제 커피를 볶아도 됩니다. 미역국 같은 거 건지는 그 망에다가 커피를 넣고 가스레인지 위에서만 계속 흔들면 그 불이 그 망을 뚫고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커피에 닿게 되죠. 그런 건 이제 직화식 로스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프라이팬 같은 데 볶으면 반직화식이 되겠고, 열풍식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라이기 있죠, 드라이기. 드라이기가 보면 이제 우리 머리도 말리고 하는데 그 열이 너무 뜨거우면 어떻겠습니까? 머리가 타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운 열로 콩을 막 이렇게 드라이기를 쨘다고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바람으로 이제 커피를 볶는 거죠. 그건 이제 열풍식이라고 합니다. 열풍식. 그래서 직화식, 반직화식, 열풍식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맛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보면 로스트기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드럼이 있고요. 드럼이 있고. 이제 이게 빙글빙글 돌아갔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고 밑에서는 이렇게 가스불이 올라왔었습니다. 올라왔었고, 자 여기서 그 불을 이제 커피가 이제 요 안에 들어와 있죠. 커피가 들어왔고 이제 볶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딱 막혀 있다. 막혀 있다고 하면 이게 무슨 방식입니까? 반직화식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구멍을 조금씩 이렇게 뚫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구멍으로 불이 직접 닿지 않더라도 뜨거운 불의 기운이 그대로 구멍을 통과해서 콩에다 닿겠죠. 이런 게 이제 직화식입니다. 아시겠죠? 후지로아리 직화식. 일본에서 만든 기계 후지로아리 직화식입니다. 열풍식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그러면 여기서 올라오는 불이 실질적으로 드럼을 달구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막혀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바람을 이렇게 통과시키는 거예요. 통과시키다 보니까 불의 흐름이 약간 이런 식으로 쏠리는 거죠. 이렇게. 쏠리면서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해서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면서 아까 헤어드라이기 말씀드린 것처럼 뜨거운 기운이 이렇게 콩들 사이로 막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로 빠져나가는 거죠, 공기는. 그래서 이렇게 볶는 게 이제 열풍식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각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직화식 같은 경우는 잘만 볶으면 가장 맛있는 방식인데 잘못 볶았을 때는 탈 가능성도 가장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가장 균일하게 볶이는 건 어떤 거겠습니까? 가장 커피가 균일하게 볶이는 거는 열풍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열풍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구멍은 뚫려 있지 않지만 여기서 불이 올라오는 게 그대로 드럼도 달구고 뜨거운 바람도 보내서 이렇게 뜨거운 바람에 의한 로스팅도 주고 이렇게 열에 의해서 달구어진 드럼에 의해서 볶이는 것도 주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게 반직화 반열풍식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샘플러는 아까 제가 커피가 얼마만큼 볶이는지 계속 빼보는 거 있죠. 이게 샘플러라고 합니다. 댐퍼는 아까 로스팅기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렸죠. 공기의 흐름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바람을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이걸 딱 제끼면 커피가 막 이렇게 쏟아졌죠. 그래서 이 댐퍼를 꼭 밀면 이 바람이 밑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안에 있는 커피들이 식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요 공기 흐름을 조절하는 거고 뭐요? 그게 댐퍼. 앞에서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이게 샘플러가 되겠습니다. 자, 로스팅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온 장시간 로스팅이 있고 고온 단시간 로스팅이 있습니다. 저온이니까 장시간, 고온이니까 단시간입니다. 그래서 저온 장시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제가 사용했던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드럼 있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요게 이제 드럼형이거든요. 요게 저온 장시간 로스팅 기계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고온 단시간 로스팅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그러면 열풍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어서 콩 같은 것들이 요 위에 이렇게 딱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뜨거운 바람을, 뜨거운 열풍을 그대로 올리는 겁니다. 콩이 확 튀고 막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뜨거운 바람으로 이렇게 콩을 볶는 게 이제 그 유동층형 열풍식 방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저온 장시간. 그래서 저온에서 장시간 로스팅하는 방식과 고온에서 짧은 시간 로스팅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보통 이제 저온 장시간은 드럼형이고 고온 단시간 같은 유동층형입니다. 커피 온도 이거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온 장시간이니까 시간이 좀 길겠죠. 한 8분에서 20분 길게. 예. 고온 단시간이니까 시간은 짧겠죠. 예. 그래서 3분 이내. 그렇죠. 간단하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저온 장시간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변화를 주는 거죠. 서서히 온도의 변화를 주다 보니까 그 팽창하는 게 갑자기 팽창을 하지 않는 거죠. 깜짝이야 이렇게 콩이 깜짝이야 이렇게 확 커질 건데 서서히 하니까 열이 오나 안 오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콩이 그렇게 팽창을 안 해요. 팽창을 안 하니까 밀도는 큽니까 작아집니까? 밀도는 큽니다. 예. 근데 열풍식 같은 경우는 뜨거운 바람 확 불으니까 있죠. 뜨거운 바람이 원두가 있으면 원두 사이로 배집고 들어가면 이러다 보니까 이게 콩이 팽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피가 커지는 거죠. 부피가 커지니까 어떻습니까? 밀도는 작아지는 거죠. 아시겠죠? 예. 상대적으로 팽창이 커서 밀도가 적습니다. 자, 저온 장시간 로스팅 같은 경우 향미가 신맛이 약하고 뒷맛이 텁텁하나 중후하고 중후함이 강하고 향기가 풍부하다. 고온 단시간 같은 경우는 높은 열에 짧게 볶는 거죠. 그러니까 신맛이 강하고 뒷맛이 깨끗하다. 중국집에서 야채 볶는 거 보셨습니까? 야채 볶을 때 약한 불에 볶습니까? 아주 강한 불에 볶습니까? 아주 강한 불에 볶죠. 아주 강한 불에 오래 볶습니까? 짧게 볶습니까? 짧게 볶을 때 그 과일이 채소가 가지고 있는 그 신선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큼함 또한 유지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온에 빨리 볶으면 신맛이 살고 깔끔하다는 거죠. 근데 저온에서 오랫동안 볶으면 신맛이 약하고 뒷맛이 텁텁하나 서서히 갔기 때문에 중후하다. 예. 그리고 향기가 풍부하다. 빨리. 그리고 이제 빨리 고온 단시간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콩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 이제 열풍을 계속 가는 거죠. 콩 안에는 어떻습니까? 향기 성분이 포함되어 있죠. 이게 바람에 의해서 계속 씻겨 나간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콩이 가지고 있던 그 풍부한 향기도 요 바람에 의해서 씻겨 나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열풍식 같은 경우는 향기가 조금 약하지만 신맛은 좋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가용성 성분이라고 뭐냐면 물에 녹는 성분입니다. 커피는 일반적으로 한 35% 정도가 원두의 35% 정도가 물에 녹습니다. 물에 녹는데 이게 저온 장시간 로스팅 같은 경우에는 콩이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원래 생두가 둘 다 요만큼 있었는데 저온 장시간에 하니까 조금 더 커졌어. 요 정도 되고 고온 단시간 하니까 이렇게 많이 커졌습니다. 예. 똑같이 물을 부었다고 생각해봐요. 물을 부으면 물과의 접촉 면적이 어디가 많습니까? 이게 많겠죠. 물과의 접촉 면적이 많으면 얘들이 녹아 흐를 수 있는 성분들이 많이 빠져나오겠습니까? 적게 빠져나오겠습니까? 많이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가용성 성분이 어디서 많아요? 예. 고온 단시간 로스팅에서 가용성 성분이 더 많이 추출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한 10에서 20% 정도 더 추출됩니다. 유동층 로스팅의 한 잔당 커피 사용량을 10에서 20% 덜 쓰게 되어 더욱 경제적이다. 덜 쓰게 된다는 게 성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본다 이런 말입니다. 자, 블렌딩은 뭐냐 그러면 간단하게 커피 서로 섞는 겁니다. 특성에 따른 커피를 서로 섞어서 이제 맛을 조화롭게 창조해내는 거죠. 자, 블렌딩 방식, 로스팅 할 때 블렌딩 방식입니다. 로스팅 할 때 블렌딩 방식이라는 건데 이렇게 커피를 볶는 드럼이 있습니다. 예, 드럼이 있고 여기다가 이제 생두를 투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볶이게 되는 거예요. 볶을 때 우리가 이제 만약에 어떤 커피는 A 커피와 B 커피와 C 커피, A는 신맛, 이건 짠맛, 이건 짠맛은 거의 없다고 하니까 단맛, 이건 쓴맛이 좋다. 되게 세 개를 다 섞어서 그대로 볶았다고 쳐요. 그러면 신맛, 단맛, 쓴맛이 조화로운 커피가 되겠죠. 그래서 A, B, C의 커피를 넣어서 볶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죠. 어떤 식입니까? 단중 블렌딩 같은 경우는 A를 먼저 넣고 볶고, 그럼 빠집니다. A를 먼저 또 빼놔요. 이게 A를 빼놓고, 그 다음에 또 B를 넣고 볶고 빼고, 그 다음에 B가 또 오는 거죠. 그 다음에 C를 넣고 볶고 또 빼고, 그래서 A, B, C가 다 따로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다 섞는 거죠. 이게 단중 블렌딩입니다. 예. 혼합 블렌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A, B, C를 그냥 그대로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같이 막 볶이는 거예요. 이게 혼합 블렌딩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단중 블렌딩 같은 경우는 각각의 생두를 따로 로스팅하고 그 후 블렌딩하는 방식으로 생두의 특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자, A 같은 경우는 가장 맛있는 게 덜 볶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아그트론 95로 볶겠다. 요거는 뭐 아그트론 한 65가 낫겠다. 요거는 한 45가 낫겠다. A, B, C 각기 따로 볶을 수가 있죠. 단중 블렌딩 같은 경우는, 그죠? 혼합 블렌딩은 요 안에 넣고 있는데 이게 따로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로스팅 블렌딩 방식은 어떻습니까? 단중 블렌딩이죠. 그 생두의 특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이건 로스팅 횟수가 많습니다. 섞으려고 하면 ABC 일단 3번은 볶아야 되잖아요. 그죠? 로스팅 횟수가 많고 재고 관리가 어렵다. 보통 요 기계가 한 번에 1kg씩 볶는 기계인데, 주문이 만약에 1kg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A를 333g 넣고 B를 333g 넣고 C를 333g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1kg 로스트기에 333g 넣으면 이게 너무 빨리 볶여요. 그 로스팅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1kg 가까이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kg 주문이 들어봐도 어떻습니까? 요거 1kg 볶고 요거 1kg 볶고 요거 1kg 볶고 해서 1kg를 여기다 주고, 예, 남아있는 2kg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재고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균일한 맛을 내기가 어렵고 로스팅 컬러가 불균일하다. 뭐 아그톤이다니까 로스팅 컬러가 불균일하는 건 맞겠고요. 항상 균일한 맛을 내기가 어렵다. 95로 했는데 깜빡 졸다가 보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더 볶아버리는 거예요. 85가 됐다. 그러면 요번 ABC 볶인 커피 안에서 A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로스팅하기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예. 자, 혼합 블렌딩 같은 경우는 세 개 넣고 한꺼번에 볶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블렌딩 비율, 그럼 뭐 A는 25% 넣고 B는 50 넣고 C는 25% 넣고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생두를 미리 혼합한 후 로스팅합니다. 한 번에 로스팅하면 편리하고 로스팅 컬러가 균일하다. A, B, C 밀도가 다른데도 같이 로스팅하다 보면 컬러가 균일하냐? 균일해져요. 비슷해집니다. 그게 그래요. 수분 함유량도 다를 건데 보통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이제 뜨거운 놈이 덜 뜨거운 놈한테 열 주고 막 그런가 봐요. 서로 사이좋게.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 로스팅 컬러가 균일하고 재고 부담이 적다. 1kg 주문 들어왔으면 어땠습니까? 333, 333, 333 넣고 그대로 볶아서 그냥 주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재고 부담이 별로 없죠. 예. 그리고 균일한 커피 맛을 낼 수 있다. 균일한 커피 맛을 낼 수 있다는 건 이런 겁니다. ABC 한번 볶고 ABC 한번 볶고 ABC 한번 볶았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65로 했는데 조금 덜 볶았어. 근데 그 다음에 또 65, 65, 65 맞추면 어떻습니까? 이게 에러가 나도 평균치에 가까이 가죠. 그러다 보니까 균일한 맛을 내기가 훨씬 쉽다라는 겁니다. 예. 로스팅 방식에서 단종 블렌딩과 혼합 블렌딩이 있고 거기에 대한 특장점을 살펴보았습니다.